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드롭아웃에 대해서입니다. 정식 제목은 드롭아웃, A Simple Way to Prevent Neural Networks from Overfitting 이고 저자들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유명한 제프리 힌튼, 알렉스 네드 제프리 힌튼이 또 참여했습니다. 2014년 저널 오브 머신 러닝 리서치에 낸 논문입니다. 논문은 파라미터가 많은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매우 강력한 모델이지만 그만큼 오버피팅에 취약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학습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우연한 패턴까지 외워버려서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논문은 계산량 제한이 없다면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 설정의 예측을 그 설정 데이터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평균하는 것, 즉 모델 에버레이징입니다. 아래 박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결정적인 장벽이 있는데 신경망에서는 이 모델 에버리징이 너무 비쌉니다. 큰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개를 따로 학습시켜서 테스트 때 다 같이 쓰는 건 계산도 데이터도 응답 속도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여러 개 학습하는 것도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풀려는 문제는 오버피팅을 줄이면서도 이제 비용이 싸게, 값이 싸게 모델을 근사적으로 결합할 방법이 없을까입니다. 드롭아웃의 이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습 중에 각 유닛, 히든 유닛이든 이제 비저블 유닛이든 확률 P로 무작위로 꺼버립니다. 그냥 출력을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유닛에 들어오고 나가는 연결까지 통째로 없애는 겁니다. 이 논문 피규어 1에 있는, 1에 있는 이미지인데 왼쪽이 표준 신경망, 스탠더드 뉴럴넷,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애프터 어플라잉 드롭아웃을 이제 적응한 일부 유닛이 빠진 신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닝된 네트워크입니다. 유닛이 n개 있으면 이런 신 네트워크가 최대 2의 n제곱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은 전부 웨이트를 공유합니다. 매 학습 샘플마다 새로운 신드 네트워크가 무작위로 샘플링되고 그걸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드롭아웃으로 학습한다는 건 웨이트를 공유하는 지수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들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테스트 할 때인데 2의 n제곱개나 되는 신 네트워크의 예측을 일일이 다 평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시하는 해법은 이제 실용적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 피규어 2를 보시면 테스트 시점에는 유닛을 하나도 끄지 않고 이제 다 살려놓습니다. 대신에 이제 학습 때 그 유닛이 확률 P로 유지됐다면 나가는 웨이트의 P를 곱해서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히든 유닛이든 그 기대 아웃풋이 학습 때 드롭아웃을 걸었을 때 기대 아웃풋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공유하는 그 많은 네트워크들을 웨이트 스케일링한 네트워크 하나로 근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좋은 근사인가 도 검증을 했는데 드롭아웃 네트워크를 K번 실제로 샘플링해서 평균 내는 몬테카를로 방식과 비교했을 때 K가 50 정도부터는 웨이트 스케일링과 성능이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제 무작위로 유닛을 끄는 게 도움이 되나?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진화에서 이제 성의 역할에 대한 이론입니다. 유성생식은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씩 섞어서 자손을 만드는데 이게 왜 무성생식보다 나은가에 대한 설명은 자연 선택의 기준이 개체의 적합도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의 믹스 어빌리티, 즉 다른 유전자와 잘 섞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히든 유닛도 마찬가지로 드롭아웃 때문에 매번 무작위로 다른 유닛들과 함께 일해야 하니까 특정 유닛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유용한 걸 학습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콘스피러시 비유입니다. 50명이 전부 자기 역할을 정확히 해야 하는 큰 음모보다 5명씩 짜인 작은 음모 10개가 대체로 더 잘 작동한다.
이제 조건이 계속 바뀌는 상황일수록 작은 쪽에 유리하고, 그래서 복잡한 코어뎁션은 학습 데이터에는 맞지만 새로운 데이터에는 잘 실패한다. 이게 논문의 설명입니다. 학습 자체는 표준 SGD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매 샘플마다 신 네트워크를 샘플링해서 그 안에서만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히 유용했던 게 맥스놈 레귤레이션입니다. 각 히든 유닛으로 들어오는 웨이트 벡터의 L2 놈이 상수 C를 넘지 않도록 넘을 때마다 그 구 표면으로 투영하는 방법입니다. 논문은 드롭아웃만 써도 개선이 있지만 여기에 맥스놈 레귤레이션, 큰 러닝 레이트, 높은 모멘텀을 같이 쓰면 훨씬 더 좋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실전에서 쓴 기본값은 이제 아래 박스에 적어놨습니다. 이번엔 실험 결과입니다. 논문은 비전, 스피치, 텍스트, 그리고 이제 제네틱스에 걸친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드롭아웃을 검증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이렇게 수치들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텍스트 쪽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데이터셋 자체가 커서 오버피팅이 덜 심했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 초록 박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모든 데이터셋에서 드롭아웃이 개선을 줬고, 그중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부분에서는 이제 소타,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버 더 알트를 달성했습니다. 논문은 드롭아웃이 왜 이렇게 잘 작동하는가 또 분석을 합니다. 이제 논문 피규어 7을 보시면 먼저 피처입니다. 드롭아웃이 없이 학습한 히든 유닛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른쪽 이제 드롭아웃으로 학습한 히든 유닛은 엣지나 스트록 같은 것을 잘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어 어댑션이 실제로 깨졌다라는 증거로 논문은 이걸 이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스파시티. 별도의 스파시티 유도 장치가 없었는데도 드롭아웃을 쓴 쪽의 평균 액티베이션이 2.0에서 0.7로 줄었습니다. 부수 효과로 이제 스파스한, 이제 희소한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드롭아웃 레이트 자체 효과입니다. 히든 유닛 개수를 고정했을 때는 대략 P가 0.4에서 0.8 사이일 때 테스트 에러가 가장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셋의 크기입니다. 데이터가 100, 500개처럼 극히 적을 때는 드롭아웃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제 모델이 노이즈가 있어도 데이터를 외워버릴 만큼 파라미터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건 드롭아웃의 효과에도 데이터 양의 스윗스팟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가지 확장. 첫 번째는 드롭아웃 RBM입니다. 이제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의 히든 유닛마다 확률 P로 유지되는 랜덤 베리애블을 추가한 모델인데, 학습은 표준 RPM에서 쓰는 콘스트럭티브 다이버전스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습니다. 표준 RBM보다 거친 피처를 학습했고 데드 유닛이 더 적었고 스파시티도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마지널라이징 드롭아웃입니다. 드롭아웃이 매번 무작위로 유닛을 끄는 스토캐스틱 한 절차라면, 그 노이즈를 수식으로 평균 내서 없애면 무작위성이 없는 디터미니스틱 한 레귤라이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변형된 형태의 리치 리그레션, 즉 L2 정교화와 같다라는 걸 논문이 수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딥 네트워크처럼 복잡한 모델에서는 근사만 가능하고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그 근사의 가정이 약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계. 가장 명확한 건 학습 시간입니다. 이제 드롭아웃 네트워크는 같은 구조의 표준 네트워크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더 오래 걸려 학습됩니다. 매 샘플이 사실상 서로 다른 랜덤 아키텍처를 학습시키는 셈이라 그라디언트가 매우 노이지해지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걸 오버피팅과 학습 시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로 봅니다. 학습을 오래 시킬수록 드롭아웃을 더 세게 걸어서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이즈를 이제 매지널라이즈 해서 이 스토캐스틱 없이 비슷한 효과를 얻는 방법은 리니어 리그레션 밖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향후 연구 과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입니다. 드롭아웃은 오버피팅과 이제 신경망이 너무 비싼 모델 컨비네이션이라는 두 문제를 하나의 간단한 절차와 함께 풉니다. 왼쪽을 보시면 학습 쪽에서는 유닛을 베르누이 확률로 무작위로 꺼서 웨이트를 공유하는 2의 n제곱계의 씬 네트워크를 암묵적으로 학습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코 어댑션이 깨지고 더 견고한 스파스한 피처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이제 추론 확장 쪽에서는 테스트 때 웨이트에 P를 곱하는 웨이트 스케일링만으로는 그 모델 에버리징 효과를 근사합니다. 같은 아이디어가 RBM으로도 확장됐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L2 정규화가 수학적으로 동치라는 것도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전, 스피치, 텍스트, 제네틱 전반에서 일관된 성능 개선을 보였지만 학습 시간이 2배에서 3배 늘어난다는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